아버지가 결정해 줬어요. 그 결정은 왜 신뢰감이 있는 결정이었는지 아세요? 어제까지 한 대화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서. 이런 결정을 아버지와 할 수 없는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지난 10년간 자식이 무슨 고민했는지 몰라. 자식이 상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상의 안 하죠. 차라리 친구랑 상의하죠. 아버지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사결정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내 고민을 아는 사람과 의사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의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친구랑 하는 거예요. 부모랑 못하고. 그리고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부모는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네 멋대로 했냐고. 그럼 아버지가 관심 좀 가지시지? 말하면 얘기가 통해요? 이런 상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천시하면 집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다리 교량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자식의 중요한 인생 고비고비마다 부모가 절대로 참가할 수 없으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에 대한 편견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요, 말이 권력 구조예요.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 들어. 네. 상사가 말하면 부하 직원은 뭐라 그래야 돼? 대부분 다? 네. 그렇지. 네. 아버지가 말하면 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 네. 아주 머리를 예. 대부분 다 그래요.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은 꼼짝도 못하게끔 권력 구조에 휩싸여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집안에서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디다 말 대꾸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아이들도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엄마도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이 공포 분위기야. 아버지만 들어오면 공포 분위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끼리 막 텔레비 보면서 와 웃긴다 그러고 막 사과 깎아먹고 말 잘하다가 아버지가 띵동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야. 밖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집안에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 집안의 문화의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꼬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들어오면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냐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집안 문화예요. 이심전심이랄 거는 생각이 버리셔야 돼요. 이심전심이다. 야, 말 안 해도 다 할 거야. 이게 이심전심이잖아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사랑하는 걸 그거 알아차려요? 몰라요? 몰라요. 말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내가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놓고 마음으로 계속 알지. 몰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줘야 사랑하는 사람이 관리가 돼요. 여러분, 이심전심은 없어요. 말 안 해도 알지 못해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계속 말 안 해주면 아들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버지도 정보를 줘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정보를. 안 그러면 얘네는 까먹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했는지 잊어버린다니까. 5년 전에 사랑한다고 한 번 말하고 가신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5년 전에 한 번, 야, 우리 아들 훌륭하다. 사랑해, 사랑해, 임마. 막 이거 해줬어. 그리고 나서 5년 동안은 언제 들어가는지 언제 나가는지 모르는 유령형 계속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늘 얘기해줘야 알지. 3년 전에 한 번 얘기해놓고 계속 딴소리를 3년 동안 해놓으면 이심전심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심전심은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아무리 잘 합쳐져 있어도 그 마음이 무엇인지 말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애들 나는 자식은 없고 나는 애이기만 하다, 이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요, 자녀들이 요즘에 정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섭섭해. 우리도 너희들한테 진짜 할 말 많아. 왜 웃어? 웃기는. 진짜 할 말이 많아. 뭐냐면 아이들이 요즘에 어디 텔레비 같은 데서 어디서 이상한 유행어를 배우고 자기네들끼리만 소통하는 말로 소통을 하는 지경이 됐는지 정말 심각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야, 시험 잘 봤니? 그럼 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궁금하겠어. 하루 종일 시험 잘 봤는지. 그럼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시험 잘 봤니? 그럼 별로. 아니, 네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본 놈이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시험 그래도 어떻게 쉽게 났어? 네가 그래서 예상한 대로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몰라. 너는 도대체, 야, 너는 말투가 왜 그러니 도대체 엄마한테? 어? 컨셉인데요? 정말? 아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식인지 뭔지 아주 이게 패고 싶은데 속에서 이만한 게 막 끌어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자식이 부모한테 반항하는 건 특권일 수 있어요. 특권을 오래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습관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직장에 25, 6살들이 요즘에 별로 몰라요. 컨셉인데요, 이런 애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언어는 습관이에요. 말할 때 눈빛도 습관이에요. 말할 때 입모양도 습관이에요. 이게 그대로 습관이 된다고요. 십몇 년 동안 갖고 있으면 다. 그래서 너희들 여기 다 손해봐. 그거 축적되면은 습관이 돼서 자신이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된다고요. 부모가 얘기할 때 함께 같이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길게 얘기해야 돼. 적어도 내가 엄마가 물어보면 못해도 내가 15초는 얘기한다. 여러분, 15초가 엄청 길은 거예요. 15초가 얼마나 길은지 알아요? 한번 누가 해볼까? 15초 동안 얘기 좀 해봐. 야구 얘기 시키면 돼. 야구 얘기해봐. 너 야구 재밌니? 야구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봐. 시간 좀 재주세요. 15초.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그 오늘 2시에요. 애들이 만나서 연습하자고 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6초. 부모 자식 간에 그래도 6초만 얘기해줘도 우리 너무 감사해. 우리 6초에 감사해. 6초에. 별로? 1초도 안 돼. 1초도 안 돼. 그래서 자녀와 얘기하는 거 합쳐보면요, 자녀가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는요 몇 초 안 돼요. 다 합쳐야 아마 5분도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어떤지 아세요? 부모와한테 얘기할 때 적어도 내가 15초에서 30초는 길게 얘기해 준다라는 부모에 대해서 서비스 정신을 갖고 좀 얘기를 해주다 보면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게 대화라 그랬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뭘 해야 돼요? 어머니는 코디네이션을 해야 돼요. 대화 코디네이션.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가족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딱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첫 번째는 차 안이에요. 두 번째는 밥 먹을 때. 이 두 군데. 왜? 어디 도망을 못 가요. 차 안은. 그게 제일 좋아요. 어디 여행 갈 때 보면 그럼 지가 말하기 싫다고 뛰어내릴걸?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설마. 그러면 아버지는 운전을 하죠. 엄마 앉아있죠. 아이들 둘이 뒤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요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 귀에서 MP3를 빼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차 안에 있는 가족들의 풍경이 어떤지 아세요? 아버지는 계속 입 다물고 운전만 해. 차 막히네 이러면서 입 벌리면 야단 맞을 일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둘은 어때요? 손에는 휴대폰 걸려있고 귀에는 MP3 꽂으면서 계속 이러고 각자 중학생도 흔들고 고등학생도 흔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넷이 차 안에 타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너무 무서운 공간이에요. MP3 때문에 등을 딱 내려 이래야지 그때 알아서 이러고 내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따라해서. 엄마는 강할 땐 강해야 훌륭한 문화를 만든다. 때로는 엄마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여러분, 차에 탔을 때는요, 규칙을 정해요. 나름대로 집안 내 규칙이 있어야 돼요. 차를 타고 밥 먹으러 가는 30분 동안은 MP3 빼라. 우리 차 안에서 얘기하자. 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먹자. 왜? 우리 밥 먹고 나서 다 같이 과일 같은 거 깎아주잖아요. 그럼 과일은 어떻게 해? 먹는 동안은 죽어도 앉아서 먹고 떠난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포크가 끼인 거 갖고 2개씩 찍어갖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과일을 2개씩 찍어갖고. 여러분, 언제 대화를 하겠어요? 밥도 떨어져서 먹지, 차 안에서는 MP3 꽂고 있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엄마가 어때야 돼? 엄마가 어떤 때 무지 무서운 사람이어야 돼요. 어느 순간은 뭐 해야 돼? 밥 먹을 땐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밥 먹어. 밥공기 들고 네 방으로 들어갈 수 없어. 절대로 이거 찍어갖고 과일 2개 찍어갖고 네 방으로 들어가는 일은 안 돼. 다 먹고 헤어져. 어머니들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다 허실허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중요한 아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6살이나 5살까지만 애랑 대화를 하면 어떡해요? 모든 아버지들은요,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애가 대화할 수 없을 때까지만 대화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조금 나이가 들면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가 말 못할 때까지만 말을 한다니까, 아버지들은. 어유, 그래, 또 누가 어유 저래. 왜? 이때까지는 대화를 많이 하고 안 얻어요. 애가 말을 못할 때까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입을 닫아요, 그냥.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진짜 아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대화를 안 해요. 중3 때 대화가 끊어져. 중3 때쯤 되면은 애가 크잖아요. 사춘기잖아요. 별일 없냐? 예. 너는? 저도요. 들어가라. 예.
군대야, 군대. 아버지랑 부딪히면 잘못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아이들이 안 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돼요? 더 대화 안 하죠. 대학교 되면 드디어 아이들이 아버지랑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누구랑만 거래를 잘하면 돼. 엄마만 잘 꼬셔놓으면 용돈은 올라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슬슬. 그러다가 이제 장가를 가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랑 더 대화할 일이 없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버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은퇴한 65세 된 아버지가 집에서 전화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냐? 그럼 이 아들이 더 어색해. 깜짝 놀라잖아요. 헉? 엄마 없어요? 아우. 아버지 지나가다가 전화 괜히 받으신 분이요. 잘못 받으신 분이요. 이런 분들이 집안의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집안의 문화의 중심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갑자기 은퇴 후에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하고 사나 애들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가서 물어. 야, 아들아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아들은 어색하죠. 갑자기 시간이 많으신가 나를 왜 불러나. 야, 너 좀 얘기 좀 해봐라. 너 있잖아. 너 요새 너 여자친구 있다며? 어? 어떻게 이쁘니? 그럼 뭐 괜찮냐? 너한테는 잘하고 뭐 이렇게 둘이 싸우고 뭐 속상하고 그런 건 없어?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중요한 걸 물어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제까지 얘기했던 얘기도 아니고. 아이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아버지한테 왜 알려주냐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실 자격이 없는 거죠. 어제까지 그 얘기를 했어야 오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버지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놈들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많은 아버지들이 반성을 하면서 집에 가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한대요. 꼭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대화를 시도를 하겠대요. 가셔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가족회의 하자 그랬대요. 가족회의. 아니 아버지들은요 대화가 회의인 줄 알아요. 회의는 틀려요. 대화는 대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족회의를 하자 그래. 애들이 다 같이 모이긴 모였대. 억지로 막 왜 뭐야 막 이러면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가족회의 한다고. 아버지가 첫 번째 주문하신 사항이 뭐라는지 아세요? 혹시 애로사항 있으면 말해보라. 애로사항.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참 고민하더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애로거든요. 그랬다는 거 아유,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화를 하려면은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혹시 6살이나 7살 때 대화가 끊긴 분들 있죠. 언제 대화 끊겼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딸이랑은 13살까지 대화한 것 같고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한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33살 된 아들 붙잡고 얘기하자 그러면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만약에 11살 때 대화가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11살로 돌아가서 대화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1살 대화를 해야 돼요. 갑자기 요새 뭐 결혼 생활은 문제 없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무섭게. 그거 아니고 11살로 돌아가서 대화하려면 걔랑 어디를 가야 돼? 걔랑 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 공원에서 어렸을 때 노는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 자전거 타면 안 되지 임마. 그런 식으로 물에 하니까 물에 빠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단답형의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쌓아가서 요즘에 결혼 생활 괜찮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물어보면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6살 때 대화가 끊어졌으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6살 놀이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